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과학 수업도 우리 같이 즐겁게 시작해봅시다. 고고싱! 준비물입니다. 과학교과서, 실험관찰교과서, 필기도구, 그리고 우리의 완성된 인체 모형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두 가지 기관을 함께 알아봤어요. 시각기관인 눈, 후각기관인 코, 그리고 혀는 그치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귀는 청각을 담당하고요. 피부는 촉각, 온각, 통각, 앞각 등 모두를 느끼는 피부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이것 1번 빈칸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관을 우리는 이 기관이라고 합니다. 뭘 받아들여요? 뭘 받아들인다고? 힌트.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 그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기관? 감각기관. 기억나지? 그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극은 우리 몸속에서 이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이것들 뭐라고 한다고? 그치, 신경계. 신경계의 역할은요, 받아들인 자극을 뭐 하나요? 2번 빈칸, 자극을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받은 자극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는 과정을 공부했죠? 반응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핵심 키워드였다. 제일 먼저 감각기관이 자극을 어떻게 해? 받아들여요. 그래서 뱀이다. 누가 받아들인지? 눈이 받아들였죠.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 전달합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뱀이 나타났다 전달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전달해? 그치, 계속 신경계인데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 여기서 어떻게 할지 행동을 결정하죠. 도망칠지, 잡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 어떻게? 명령 전달하는 신경계로 또 전달합니다. 도망치라고 어디에 전달합니까? 어디로? 운동기관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운동기관 어떻게 합니까? 달려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몸속에서는 받아들인 자극을 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동기관이 반응하게 되는지 감각기관과 신경계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다시 한번 또 까먹은 부분 있다면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면서 오늘 공부 시작해봅시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부터 맞춰볼까요? 왼쪽 위에 뭐 하고 있어? 딩동댕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축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숲속을 등산하고 있다. 등산 가고 싶네. 아래로 아이가 즐겁게 줄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세상 유연하게 스트레칭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운동장에서 너무너무 신나 보인다. 피구하고 있네요. 이 6개 사진들의 공통점은 뭐야 얘들아? 눈치챘지? 맞아. 모두 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좋아해? 특히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왜 좋아해 그 운동을? 궁금한데. 그럼 여기서 운동과 관련된 깜짝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몸속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운동기관, 2번 호흡기관, 3번 소화기관, 4번 순환기관, 5번 배설기관, 6번 감각기관, 7번 신경계. 와, 이거 전부 다 우리가 4단원 들어와서 다 공부했던 몸속 기관들인데 꽤 많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몸속 기관은 몇 번? 정답은 그치, 1번 운동기관 정답. 근데
2번 호흡기관도 정답. 사실 3번 소화기관도 정답. 4번 순환기관도 정답. 이쯤 되면 눈치챘어. 배설기관도, 감각기관도, 신경계도 모두 정답. 정답은 사실 몽땅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뭐하고 있니? 줄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넘기 좋아해요? 잘하니? 안 좋아하더라도 당연히 해본 적은 있지? 여러분들이 줄넘기 했을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질문! 줄넘기를 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기억나? 숨이 차고 힘들어요. 또 더워서 땀이 나기도 하고요. 왠지 심장도 더 쿵쾅쿵쾅 빨리 뛰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줄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요. 평소와는 다른 몸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같이 오늘 알아볼게요. 바로 책을 펼쳐보자. 교과서 92쪽, 93쪽 펼쳐주시고요. 오늘의 학습 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느꼈어요.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운동하시면서요. 힘들고 더워지면서 땀도 나고 숨도 차고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괜히 내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지 우리 같이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운동할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 알아보기! 우리는 평상시 상태와 그리고 1분 동안 제자리에서 달리기 하면서 운동 직후에 그리고 휴식하면서 5분 뒤에 각각 3번씩 체온과 1분 동안 맥박수를 측정해서 운동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자 해요, 오늘. 첫 번째, 체온. 우리 너무 많이 재지 요즘에 거의 선생님 하루에 4-5번씩은 재는 것 같은데 진짜. 체온, 우리 몸의 온도를 말합니다. 36.5도가 보통의 체온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평상시의 정상 체온 범위는 나와 있는 대로 35.9도에서 약 37.6도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맥박이요. 맥박, 뜻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장 박동에 따라 일어나는 동맥의 주기적인 파동. 어려운 말로 나와 있지만 간단해요. 우리 심장, 순환기관이죠. 순환기관으로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심장의 무슨 작용? 그치, 심장의 펌프 작용. 심장의 펌프 작용에 따라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할 때 손목 쪽에 있는 동맥과 같은 혈관에 혈액이 심장 펌프 작용 박동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부딪히면서 두근두근 하는 띵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맥박이라고 해요.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손목, 검지와 중지로 한번 살짝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갖다 대봐. 느껴지나? 좀 주변이 조용해야 느껴지는데. 느껴져? 선생님 전 잘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의 목 부분에도 한번 검지와 중지를 갖다 대면서 살짝 눌러보세요. 그럼 느껴질 거예요. 느껴집니까? 그쵸? 살아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 체온과 맥박을 한번 우리 재볼 건데요. 실험 관찰 46쪽 한번 펼쳐볼까요? 기록하면서 같이 갑시다. 1번 보시면 평상시 상태와 운동한 후에 체온, 맥박수 측정해 써보라고 합니다. 체온과 1분당 맥박수를 평상시에 한 번, 그리고 운동 직후에 한 번, 5분 휴식 후에 한 번, 3번 재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체온계가 없어서 체온 잴 수 없다면 맥박만 재고 체온은 선생님 체온으로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 그럼 평상시 지금부터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충 이런 모습으로 강의 듣고 계시죠? 체온부터 재봅시다. 선생님 지금 재보니까 선생님 체온은요 36.5도, 아주 이상적인 보통의 체온이네요. 여러분 한번 재보실까요?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 체온 그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재볼 거예요. 맥박 재 준비하시고 화면에 1분 카운트 할 테니까 손목 갖다 대시고 살짝 눌러서 맥박 느껴지나? 좀 조용하게. 그리고 1분 동안 세다 까먹지 마시고 잘 한번 세보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카운트 할게요. 시작! 땡! 잘 됐나요? 다들 몇 번 뛰었나요? 선생님은 65번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럼 실험 관찰 1번 표에 평상시 체온 그리고 맥박수 기록해 주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젠 운동을 해야겠죠? 1분 동안 제자리에서 달리기 해볼게요. 화면처럼. 지금 2분보다 더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더 좋습니다. 단 아래층이 있는 집이라면 층간소음 일으키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나 두꺼운 이불 깔아서 쿵쾅거리는 소리 전달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잠시 준비해 주시고. 됐나? 자, 그럼 일어서 스탠드업. 딱 1분 운동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1분 스타트! 단, 뛰어. 핫, 둘, 계속 뛰어. 뜁니다. 쉬지 않습니다. 뜁니다. 하나, 둘. 뛰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20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나, 둘. 이제 30초 반 남았습니다. 힘을 내. 하나, 둘. 지금 화면 여자보다 더 빠르게. 더 빨리. 매트 잘 깔았지? 하나, 둘. 살살 빠르게. 하나, 둘. 거의 끝나갑니다. 55, 56, 57, 58, 59. 땡! 자, 그럼 바로 체온 재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36.9도 삐. 그럼 바로 맥박수 재보겠습니다. 앉아서 맥박 잴 준비하시고 1분 바로 갈게요. 준비 시작!
몇 번이었나요? 선생님은 101번이었습니다. 엄청 막 쿵쿵쿵 뛰더라고요. 힘들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실험 결과 기록을 위해서 5분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노래가 정확하게 딱 5분짜리 곡이더라고요.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잠시 휴식.
자, 이제 5분 끝. 다시 혹시 자리를 벗어난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자리로 돌아오셔서 앉아주시고 다시 이제 체온을 재볼까요? 이제 체온을 재어보니까 선생님은 36.6도네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마지막 맥박수 재어봅시다. 다시 1분 카운트 할게요. 마지막 카운트입니다. 맥박수 재 손목이나 목 준비하시고 까먹지 마시고 잘 세봅시다. 준비, 시작! 땡! 여기까지 잘 됐나요? 몇 번 정도였나요? 선생님은 69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실험 관찰 1번 표 다 기록됐지 얘들아? 선생님은 맨 처음 평상시 체온 36도, 맥박수 65회, 그리고 운동 직후는 36.9도 101회, 그리고 5분 휴식 후에는 36.6도 69회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나요? 우리 이렇게 표로 자료를 나타내 봤는데 시간에 따라서 지금 자료가 변화하고 있죠. 그 변화하는 과정을 한눈에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좀 변환해보면 어떨까 얘들아? 어떤 형태로 변환할 수 있을까? 오, 거기 똑똑이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측정한 표의 결과를 그래프, 그 중에서도 꺾은 선 그래프로 이번에 나타내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럼 체온부터 빨강색으로 나타내 보면은 체온은 오른쪽에 범위 나타나 있죠? 36도와 37도 사이가 총 5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칸당 몇 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치, 0.2도라고 생각하고 한 칸 올라갈 때마다 36.2도, 36.4도, 36.6도, 36.8도, 그리고 37도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자료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36.5에서 9로 올라가고 6으로 다시 낮아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표대로 빨간색 체온 변화 꺾은 선 그려주시고요. 다음은 맥박수 파랑색으로 옆에 한 칸당 10회씩 늘어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선생님 자료대로 칸을 맞게 잘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65 그리고 101, 69로 모양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료대로 그려주세요. 다 그렸나요? 아이 잘했어.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보니까 한눈에 보인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평상시보다 운동하니까 체온 맥박수가 다 어떻게 됐어? 그쵸?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증가한다. 우리가 운동할 때 덥다고 느끼고 심장이 쿵쾅쿵쾅 빨라지는 것 같은 게 기분 탓이 아니었어. 실제로 체온도 높아지고 맥박수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증가하지만 또 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쉬고 나니까 평상시처럼 돌아왔죠.
시작! 운동한 후 휴식을 취하면 체온과 맥박수가 전과 비슷해진다. 완전히 똑같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고요. 뭐 조금 더 쉬면 당연히 원래 상태를 찾겠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모습 보니까 둘 다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모양 흐름은 똑같지만 어느 게 더 변동폭이 큰가요? 그치, 맥박수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가 뚝 떨어지는 폭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나타내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체온에 비해 맥박수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네, 체온은요, 다소 변동폭이 작고 맥박수가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 그리고 운동 직후 그리고 또 5분 휴식 후 각각의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함으로써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왜 생기는 걸까요? 왜일까?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운동을 할 때는 평소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요. 심장도 빠르게 뛰게 돼서 맥박수가 증가합니다. 또한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몸에 열이 나서 체온이 높아지고요. 근데 체온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 우리 몸엔 이상이 생기게 돼요. 우리 정상 체온 범위 기억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은 변화폭이 작습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는 운동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뛰는 것도 운동이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몸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단 당연히 운동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겠죠? 운동기관, 무엇을 가리켜 운동기관이라고 하지요? 그치? 뼈와 근육을 가리켜 운동기관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뼈와 근육은 몸을 움직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뼈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기억나지? 근데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영양소! 어떻게 얻죠? 우리는 영양소를? 맞아. 소화기관을 통해서 얻습니다. 소화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등이 해당하고요. 또 간, 쓸개, 이자 등의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도 있죠.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걸 잘게 분해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영양소 소화기관으로 얻고요. 산소는 어떤 기관으로 얻죠? 산소 뭘로 얻어? 뭘 고민해. 당연히 숨을 쉬어서 얻죠. 호흡기관이 필요합니다. 호흡기관, 코로 숨을 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치, 기관, 기관지, 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얘들아? 다 배웠던 것들이야. 호흡기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숨을 쉬어서 얻고 또 노폐물이 담긴 이산화탄소는 숨을 쉬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소화기관으로 얻은 영양소와 호흡기관으로 얻은 산소, 어떻게 우리 온몸 골고루에 전달할까요? 이번엔 누구의 차례일까 얘들아? 그치, 순환기관입니다. 순환기관에는요, 심장과 혈관이 있죠. 심장의 펌프 작용 그리고 온몸에 연결된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전달합니다. 또 동시에 일을 하고 나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호흡기관과 배설기관으로 전달해요. 그럼 배설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치, 콩, 팥, 방광. 혈관으로부터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을 전달받은 배설기관은 노폐물만을 걸러내서 오줌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몸을 움직일 때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보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자극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
코, 귀, 혀, 피부 등이 해당하죠.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 어디로 전달되나요? 신경계로 전달이 되죠.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는 것도 잠시 배워봤고요. 신경계에서는 자극을 전달하고 행동을 결정해서 운동기관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에 따라서 운동기관은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4단원에서 배웠던 운동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감각기관, 신경계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열심히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 몸이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써야 할 여러분 하나뿐인 여러분의 몸 건강하게 관리해줘야겠죠? 그럼 그대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면서 한번 요약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은 호흡기관으로부터 뭘 얻는다고? 그치, 산소를 얻고 소화기관으로부터 영양소. 이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 누가 온몸으로 운반하죠? 순환기관이 운반하고요. 온몸에 전달된 산소와 영양소로 우리는 몸의 곳곳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운동기관 움직이죠.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지만 일을 하면 동시에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깨끗했던 산소가 우리 몸 곳곳 돌고 나면은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순환기관 다시 날라서 호흡기관으로 전달해주면 호흡기관은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또 혈액에 노폐물도 모아서 운반하게 되죠. 어디로 운반합니까? 배설기관으로요. 그럼 배설기관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운동기관이 산소와 영양소로 힘을 얻어 움직이긴 하지만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속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누가 명령 내립니까? 신경계 명령 내립니다. 신경계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외부 자극을 전달받아서 해석하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각 기관들의 역할 이제는 절대 안 까먹겠지 얘들아? 좋아. 그럼 실험 관찰 마저 정리해봅시다. 3번. 체온과 맥박수 변화 보고 알게 된 점 우리 아까 다 같이 확인했죠? 띵! 빈칸 채워서 읽어볼까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증가한다. 왜 그런다고? 산소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산소, 호흡도 빠르게 하면서 그에 따라서 산소 더 몸에 잘 공급해주려고 순환기관은 더 심장 빠르게 뛰면서 그렇게 영양소까지 같이 공급해주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는 건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다 배웠고요. 두 번째, 운동한 후 휴식을 취하면 체온과 맥박수가 전과 어떻게 되나요? 전과 비슷해진다. 마지막, 뭐에 비해 뭐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나요? 그래프 확인하시면 체온에 비해서 맥박수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공부해 봤습니다. 예쁘게 또박또박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더 생각해 볼까요?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볼까? 계속 확인해 봤죠?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다. 근데 다 필요한 내용이라 어쩔 수가 없어. 다 공부했던 거야. 귀찮더라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쭉 정리해 줍시다. 운동기관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기관에서 얻고 산소는 호흡기관에서 얻는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기관을 거쳐 온몸으로 공급된다. 몸을 움직이며 생긴 노폐물은 순환기관을 통해서 배설기관 도착하고 오줌으로 배설된다. 운동하며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자극 계속 받아들이고 신경계는 운동기관의 명령을 내려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면서 운동한다. 다 한번 써줘. 귀찮지만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여기까지 실험 관찰 오늘도 완성!
마지막 정리 퀴즈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다음 중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몸속 기관 무엇일까요?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풀었던 문제야 사실. 정답은 그치, 전부 몽땅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 기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필요하다. 우리 몸속 기관들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다. 힘을 합쳐 일을 하는 한 팀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4단원 다 배웠어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배웠죠?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칭찬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4단원 정리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